에밀리 디킨슨의 시세계는 고양이 한 마리가 영어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평입니다. 사실은. 시로 하는 인생 공부, 송기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기복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미국 시인이었던 에밀리 디킨슨의 시 한 편, 1052번째 시에 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번역문과 원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052번째 시, 에밀리 디킨슨. 난 황야를 가본 적이 없고요. 난 바다도 가본 일이 없지요. 그래도 거기 히스꽃 어떻게 보이는지, 거기에 파도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난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고요. 난 천국에도 가본 일이 없지요. 그래도 거기가 어딘지 잘 알아요. 천국행 기차표를 가진 것처럼요. 잘 들어보셨습니까? 에밀리 디킨슨의 1052번째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녀의 시는 제목이 따로 없고요. 이름 번호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과거에 서양의 시인들은 이름 번호가 제목을 대신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대 김영란 같은 시인의 시에도 이름 번호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시 시집을 낼 때는 제목을 따로 붙인 바 있습니다. 자, 먼저 에밀리 디킨슨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에밀리가 이름이고 디킨슨이 성인데요. 디킨슨은 아버지 성을 따르죠. 이 에밀리는 그녀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지금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서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허상감 매혈기의 위화. 우리나라에서는 위화라고 하기도 하고 여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위화는 중국어 발음에 근거한 것이고 여화는 우리식 한자 발음을 표기한 것입니다. 같이 써도 되긴 되는데, 하여튼 위화는 위시인데 아버지 성이고요. 화는 어머니 성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생애, 그녀는 1830년 매사추세츠 주 에머스터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변호사고 또 그리고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워싱턴에 입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소녀 시절에는 상당히 활발했다고 해요. 에밀리 디킨슨 32살 때인 1862년에는 한 해에 시를 366편을 썼다.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부터 에밀리 디킨슨은 자기 소외, 자기 은둔, 자기 고독에 빠집니다. 평생토록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독서하고 시 한 편씩 쓰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 동안 활자로 시를 발표한 것은 7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료에 보면 10몇 편 발표했다는 거 있어요. 하여튼 저 자료마다 정확치가 않습니다만 수편에서 10수편만 발표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86년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시를 쓴 횟수로 따져볼 때 28년간 시를 썼습니다. 시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에밀리 디킨슨이 시에 처음으로 눈뜬 시기는 청소년 시기, 소녀 시절이었습니다. 변호사인 자기 아버지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서 시를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28년간 시를 썼는데 그 선 총량이 무려 1775편이다. 1775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료에 동일한 총량입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서정주 시인 아시죠? 60여 년간 시를 썼는데요. 최근에 20권의 그 전집이 새로 발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시가 950편입니다. 물론 시집에 없는 시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는 했습니다만 시집으로 수록하지 않는 시들은 뺐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 하면 1000편 조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서정주 시인은 시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썼다고 하는데 1000편 겨우 넘는데 이 30년도 안 되는 에밀리 디킨슨이 1775편을 썼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미국 문학사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다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이 죽고 나서 시집이 한 권씩 이렇게 가능되어 왔는데 한참 이후에 1955년이 되었어야 믿음직한 편자에 의해서 전집이 가능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1755편의 시 중에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자주 암기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들어보았던 1052번째의 시다. 그러면 이 시에 분석해 볼게요. 2연으로 되어 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황야를 가본 적이 없고요. 나는 바다도 가본 일이 없지요. 황야. 뭐 미국에 황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넓고도 넓은 미국 땅에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옥토도 있고 황야도 있고 산도 있고 산맥도 있고 사막도 있어요. 황야의 무법자라고 하는 그 서부 영향의 고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킨슨이 정말로 황야와 바다에 가보지 않았을까 하고 또 의문을 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의문은 무의미합니다. 가보아서도 시에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요. 그래도 요 앞에 거기에는 황야입니다. 히스꽃이 어떻게 보이는지. 히스꽃은 진달래과 꽃인데 우리나라는 생소하죠. 뭐 요즘 꽃을 서양꽃도 이식을 많이 하니까 좀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미에서는 아주 흔한 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밀리 브론테, 영국의 여류소설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히스클리프입니다. 히스클리프의 뜻이 뭐냐? 클리프는 절벽, 낭떠러지를 뜻하는데요. 그 절벽에 핀, 낭떠러지에 핀 히스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히스클리프입니다. 이름 자체에 극한의 긴장감이 묻어 있네요. 그만큼 악렬하고 격렬한 소설임을 주인공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이런 사행에 나오는 거기는 바다입니다. 거기의 파도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파도, 빌로우. 정확하게 하면 너울성 파도입니다. 그냥 웨이브와는 좀 다른 너울성 파도여야 되겠죠. 이연을 볼까요? 난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고요. 난 천국에도 가본 일이 없지요. 이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표피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저 천국이 어딘지 잘 알아요. 천국행 기차표를 가진 것처럼요. 이 기차표는 첵스. 천국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원문에 없습니다. 근데 왜 천국행이라는 말을 넣느냐? 독자들이 뜬금없이 왜 갑자기 기차표냐 의구심을 품을까 싶어서 좀 친절하게 천국행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다른 말은 줄이고요. 장경렬 교수의 그 역본에 의하면 4개의 지도가 있는 것처럼 확실히 알고 있죠. 이번에 따라서 이렇게 차트라고도 하기 때문에 첵스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아무튼 기차표를 가진 이라고 했는데 원문대로 한다 하면 수동태입니다. 기차표가 주어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야 더 우리말스럽기 때문이죠. 4개의 주어진을 내가 가진. 근데 이때 내가는 영어에서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어를 우리말에서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는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하는 대신에 그처럼 말해요. 이 말을 그처럼요 하면서 줄이면서 천국행을 집어 넣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내가 천국행 기차표를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를 이렇게 축약을 해서 천국행 기차를 가진 것처럼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시에 대한 해석 포인트가 어떠냐? 서울대 명예교수
장경렬 교수는 뭔가 예사롭지 않는 투시 능력과 감지 능력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는 투시 능력 혹은 또는 감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에 대한 해석 포인트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장경렬 교수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만 뭔가 경험하지 못한 낯설고도 독특한 시적 상상력이다. 이 독특한이라는 말 대신 기이한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독특하고도 기이한 시적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 이 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그 시 세계는 아주 다양하고 아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 대체로 이렇게 축약을 한다면 두 가지 정도 되겠죠. 신비주의 취향의 시세계와 생태주의 감성의 시세계 이렇게 축약이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안에 그저 해석이 있나 봅니다. 벌레머라고 하는 뭐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의 유명한 비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세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이 한마디 한 문장으로 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세계는 고양이 한 마리가 영어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평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혹은 시세계가 매우 독특하고 낯설고 기이하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 never saw moor, I never saw the sea, yet know I how the heather looks, and what the billow be. I never spoke with God, nor I visited in heaven, yet certain am I of the spot, as if the checks were given. 그것도 이상하네.